안녕하세요. 지필드 영재교육의 노관우입니다. 자, 오늘은 너무 많은 주제인 것 같아요. 프리미엄 황소 합격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이 대치동 친구들은 이따 1시 반부터 한 3시 사이는 프리미엄 일반 발표 날이에요. 정말 중요한 날인데 그래도 어머님들한테 좀 많은 정보를 주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필드에 항상 하는 얘기는 성공하는 공부 습관을 만드는 시작이 다른 영재교육학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과연 성공이 무엇일까? 성공하는 공부 습관이 무엇일까? 근데 저도 지금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모든 걸 겪어봤겠죠. 근데 고등학교 또 선배 어머님들이 얘기하는 또 생활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6살, 7살 아이들 또는 초등학교 어머님들을 계속 멘탈을 지켜가며 그렇게 입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리고 이런 시험이 있더라도 어머님들께서 바싹바싹 마르지 않는 힘, 그걸 키워주는 것이 저의 목표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가 100점이 목표라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평균 95점 또는 1등급이 목표면 어떻죠? 맞아요. 다음 시험 잘 보고 전략을 잘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이런 설명회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좀 네이버에 쳐보면 좀 난정보들이 많은데 저는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멀리 퍼져가서 좀 올바른 수업을 하는 학원들이 좀 많아졌으면 이라는 생각 때문에 진행을 합니다. 자, 우선 이거는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소마 입학을 언제 하느냐, 그냥 아이야 우리 그냥 어디든 가자 그러고서는 가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문에서부터 뭔가 모르고 여기는 무서운 곳이야 이런 아이가 있고, 아니면은 와 너무 재밌는 것을 하고 왔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소마 입학은 킨더 팩토 정도를 꼼꼼하게 공부했을 때, 사실 킨더 팩토 뒤에 보면 뭐죠? 스티커 붙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킨더 팩토 학원에서 배우는 거 아니다. 그냥 어머님과 아이와 서로 싸워가면서 이렇게 스티커도 어머님이 손가락에 붙여주고 얘야 이렇게 답을 유도하지는 마시고요, 스스로 이렇게 떼서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훨씬 더 괜찮고요. 이 키즈 팩토라는 교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초등 팩토보다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아이가 언어가 그만큼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이 정도의 소마 입학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라 7세 5월이나 대치는 4월, 대치 서초 압구정은 4월, 그리고 좀 대부분 한 8월, 원래는 11월이에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소마 진도가 한 9년 만에 한 9개월 정도 앞당겨진 것 같고요. 필즈 진도는 7, 8년 만에 14개월 정도 앞당겨진 것 같아요. 이러다가 우리 이런 말 있었잖아. 아이들 기저귀 차 우선은 알파벳 외우겠다라고 했는데, 이러다가는 정말 뱃속에서부터 구구단을 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7세 5월 프리미어 볼 때쯤이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만약에 내가 대치나 서초 정도다, 아니 압구정 정도다, 워낙 극소수를 뽑으니까요, 한 인문 정도를 좀 꼼꼼히 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성대경시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정기시험이 있었잖아요. 시험장에 가서 그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65점 정도 맞을 정도면
저는 충분히 프리미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성대경 씨 1학년 정기는 몇 점이죠? 정기 컷은 한 83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자제력과 언어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긴장감을 이겨내는 훈련을 해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부산이나 목동이나 뭐 센텀 또는 울산 이런 지경에 있다 라고 한다라면 무조건 그래도 교과 2학년 2학기 정도 그리고 초등팩토 2 정도 끝날 시기 정도가 프리미어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뭐 학원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다음에 뭐 프리미어 2반 그리고 프리미어 3반 S2반 또는 요즘 좀 챌린지죠. 챌린지도 뽑고 이렇게 하는데 이 로드맵상이기보다는 저는 초등팩토 할 때쯤이면 교과 1학년 2학기를 진행해라. 1031 입문 정도 하려면 반드시 교과 3학년 1학기는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 구구단을 못 세고 손가락으로 더하기 빼기 하고 있는데 입문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어머님들 계세요. 입문을 해야지 프리미어 붙는 거 아니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아이가 입문을 해서 붙었다?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 아이는 그 입문을 하기 위해서 뒤에서는 비밀스럽게 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필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필즈 재밌잖아요. 우와, 막 골든벨하고 발표하고 너무 재밌어요. 다 아는 것 같아. 2권 리뷰에 1권 테스트 문제가 다 있어. 점수도 괜찮네. 교과 안 하다 보면은 구멍이 숭숭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춰 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오늘은 좀 새로운 얘기를 좀 할게요. 올해 7살 아이들의 탑반들, 작년에 프리미어를 붙었던 아이들이 아니라 올해 7살들은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 7세 4월 이제 프리미어 시험 보는 대치 아이들은, 빠른 아이들은 지금 최상위 수학이 한 3학년 2학기, 1학기 정도를 하고 있고요. 입문 정도가 끝났고요. 뭐 사실 필즈 이틀에 불편한 얘기지만 소마 하루에 뭐 저희 학원, 어떤 학원 뭐 주 7일을 다니기도 하죠. 뭐 유치원을 빠지고 다니기도 하고요. 근데 그 200명 중에 8명 안에 들기 위해서는 그런 좀 연습도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은 재작년부터 좀 스레드나 인스타에 대한 정보들이 많아지면서 뭐가 나왔다, 어디가 100점이다, 좀 잘못된 정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이따가 제 전화번호나 제 카톡 아이디를 공개할 테니까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뭐 한 2번째 정도, 요 정도도 저는 6세 12월에 프리1031C 정도 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필즈 주2의 반이 필즈 베이직 중 정도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이라도 저는 타 지역은 충분히 프리미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 부모님들 다 이런 심리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에요? 나보다 진도 빠른 친구들 보면 조급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선행학습 과연 독일까 아닐까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한 예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타학원에서 뭐 7살 아이들 프리미어 대비를 하는데 거의 황소 대비 수준의 문제,
혹시 3프로 올림피아드 1과정 아시나요? 거기는 문제를 변형해서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이거 안 나옵니다. 절대 나오지 않아요. 실제로 나왔던 문제는 철수와 영희가 한 칸으로 올라가고 한 칸을 지면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한 칸을 올라가고 지면 한 칸을 내려갔는데 7번 게임을 한 것뿐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맞추는 아이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맞추는 아이, 단기 기억이 좋은 겁니다. 유동 추론 능력보다는 작업 기억 능력이 좋은 겁니다. 쉬운 예로 문과라서 그래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어땠어요? 그 문제 안 나왔습니다. 정말 많이 후회하시거든요. 자, 올해 대치소마에 정말 비밀인데 한 문제 정도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도 한번 알려드리고 타 지역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마 관계자분들이 계시면 제발 문제 좀 바꿔라. 한 3년 전에 바꾼 것 같은데 그 전에는 5년 동안 거의 바꾼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프리미어는 교과 2학년 2학기 그리고 프리1031 또는 초등 팩토 2 정도 할 실력은 되어야 프리미어가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최상위권 아이들의 진도는 또 바뀌었어요. 초1 지금 4월에 한 5학년 2학기 정도, 최상위 5학년 1학기 정도 하는 아이들 더 빨라졌죠. 초등학교 2학년,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 설명에 초일 11월에 선행을 달렸다고 했어요. 중학교 1학년 선행. 그 아이들이 바로 이 초3 아이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느려졌습니다. 좀 늦어졌어요. 근데 여기는 또 빨라졌어요. 또 여기는 또 그때보다 조금 느려졌어요. 자, 이 초3 어떤 아이들일까요? 무엇을 겪었을까요? 바로 11월 그리고 2월에 황소시험을 겪었죠. 오늘 좀 대치동에서 여기 오면서도 이제 통화를 했는데 어머님들이 그래요. 프리미어 원반이 돼야 되는데 S반이 돼야 되는데 저는 말씀드립니다. 내 아이가 프리미어면 뭐하냐. 프리미어가 됐는데 우리 그 포스터 있잖아요. 소마나 필즈에 붙어있는 성대경 씨 실적. 아니 A반 아이는 은상도 타고 동상도 타고 장려상도 타는데 내 아이는 프리미어인데 타지 못한다. 좀 마음이 더 급해지겠죠. 그리고 아이를 잡습니다. 그 아이 마음도 더 시험에 대한 압박감이 생겨요. 원래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경쟁하기 좋아했던 아이인데. 그래서 지금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을 하고 있더라도 과연 읽기가 될까? 개념 심화가 될까? 아닙니다. 그거는 이따가 그 황소 결과할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저를 아시는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스레드랑 인스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글을 쓰면 뭔가 논란이 돼요. 그래서 내 새끼들만 좀 챙겨주는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와중에 스레드를 보니까 그래도 눈팅은 하거든요. 중1 친구들 학교 보니 중동, 개원, 대치, 대명, 순곡, 와 5명 중 4명이 대치권이네 하고서는 쭉 있어요. 이게 FKMO 결과거든요. FKMO는 무엇이냐면 결국 올림피아드 잘 본 아이들이 또 학교를 들어가서 우리가 IMO라고 하죠. 인터내셔널 매스 올림피아드를 하는데 2일 동안 시험을 계속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국가대표를 추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이구 눈에 한 14명, 15명은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저도 6살 한글만 가르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니까 제가
이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초2 5월 중1 시작한 아이도 있고, 초4 5월 6학년 시작한 아이도 있고, 초등학교 5학년에 중등 시작한 아이도, 초등학교 3학년에 초5 시작한 아이도, 물론 초등학교 4학년에 고1하고 있었던 아이도 있었다. 여기 멤버 중이에요. 자, 초등학교 4학년 때 고1하는 아이들 정말 많을 것 같죠? 아닙니다. 어머님들,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뭐 대치권이라면 게이트, 아니면 뭐 지역이라면은 뭐 폴리, 이런 영유 출신들이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 폴리 다니면 막 르네상스 SR에 열광하고 그 점수가 내 아이는 4점대야, 3점대야 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선배 어머님이 되면 그거 다 부질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아이들도 선행을 먼저 얼마만큼 시작했다가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비밀스럽게 공부한 친구도 있었는데, 선행을 얼마만큼 했는지, 언제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더라. 부모님들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오늘 원래 그 아이들 수업했던 영상이나 뭐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공개하려다가 너무 개인정보라 좀 하지 않았는데,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거는 공통점이었어요. 잠깐은 쉬는 시간에도 책을 놓지 않았어요. 정말 그 책을 잡고 질질질질 끌려갈 정도였습니다. 제가 아는 근 5년간에 우리가 서각 1등 하면은 인재상을 받잖아요. 인재상 받았던 아이들은 그렇게 책도 좋아했고 관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큐브를 좋아하거나 퍼즐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좋아했어요. 그리고 시끄러웠어요. 근데 시끄러웠는데 자기가 잘났어, 나 이거 알아요 라고 칠판에 집중하는 시끄러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3 더하기 4 더하기 5 하다가 아이가 시끄러우니까 제가 10이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바로 선생님 10이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얘들아 3 더하기 4가 뭐지? 7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번 집에서 아이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아이들 보고, 자, 4 더하기 5가 뭐야? 4 더하기 5는 9? 이러는 순간 어머님은 이제 답답함을 느껴지시겠죠. 이 아이들은 내가 질문할게 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의 구분이 확실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뭐였었냐면, 이 아이들 중에는요, 황소 1등 했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마포나 아니면은 저쪽 목동이나 이쪽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는 하는데 자기가 공부하는 걸 좋아했고 책 읽는 걸 좋아했지 케이모를 하고 있나? 라고 생각 못했던 경우들도 있어요. 성대경시 상을 한 번도 타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제가 가르쳤던 그 아이들은요, 어릴 때 풋땡이나 필땡보다는 시메스, 메스모, YG만을 다녔던 아이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실례로 우리 한번 IMMO 대표들을 보면은 그러지 않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학을 하지만 우리가 영재고를 희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경기과고를 희망한다면 정보나 코딩 쪽에 좀 관심이 있어야 되겠고, 또는 서울과고에 희망하려면 당연히 물오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로지 과학과 과학은 안 달리고 수학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수학을 하려는 이유는 과학을 잘하기 위해서다. 그럼 결국에 수학을 잘하려면 무엇이 돼야 돼요? 국어가 잘 돼야 되고, 과학을 잘하려면 수학이 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프가, 자, 욕조에 예를 들면, 이거는 황소 4학년 문제예요. 또는 4학년 뭐 점프항수하기도 나왔어요. 자, 욕조에 물을 콸콸콸콸콸콸콸 담고 있었어요. 막 물이 막 들어가고 있겠죠. 근데 어차피 마개가 열렸는데 물은 계속 차고 있을 거잖아요. 왜? 물이 나가는 양보다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물을 껐어요. 잠깐 전화 받고 온 사이에 보니까 물이 쫙 빠져 있네. 아, 마개가 열려 있었구나. 그래서 마개를 막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급하게 물을 틀었으면 더 급하게 오겠죠. 이거 뭐죠? 그래프예요.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서서히 차다가 전화가 왔네. 수도꼭지를 잠갔어. 그럼 어떻게 되죠? 물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 자, 그러면 그 다음 물은요. 이 기울기보다 내려간 다음에 이 기울기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급하게 올라가겠죠. 바로 이것이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중등과정을 배우는데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배우는데 아이들이 수학과 물리를 따로 생각합니다. 물리 1에 스칼라 나오면 이게 무슨 기호야? 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추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뭐 네이버에 노가노 수학 치면 한 14년 전서부터 수학은 언어를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뭐 수학은 사고력은 없다. 사고력이란 말은 내가 알고 있지 않는 가지고 있는 무기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레벨이 우리 아이들과 우리 어머님들에게 주마가편이 될 수도 있고 채찍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필드가 유명해졌던 이유도 이런 친구들을 많이 합격시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요즘은 너무 쪽집게 아니면 너무 똑같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차라리 제가 그 전날 그 학원의 시험 문제를 그냥 구해오겠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뭐하나. 가서 잘해야지. 우리가 지금 70년대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님들? 맞죠? 하지만 열심히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봤던 이 친구들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 이 친구들 언젠가 뭐 AP를 밟아서 MIT를 가든 철대에 가겠죠.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우르르 달립니다. 한 초등학교 4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그래도 제대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대치권에도 한 40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배우는 아이들은 한 100명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누군가 배우면은 진도를 점프해서 배우거든요. 혹시라도 지금 중학교 2학년 과정을 배우거나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배우고 심화를 배우고 있는 어머님들 아이들이 있다라면 이거 한번 물어봐 주세요. 131이 소수일까 아니일까? 그럼 뭐 사고력을 공부했던 아이들은 뭐 배수 판정법을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말 5학년 심화가 잘 되어 있고 선생님 말을 잘 들었던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1 곱하기 131.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9를 할 때는 어떤 친구들은 1, 3, 9 이렇게 쓰겠죠. 조금 더 큰 수 해볼까요? 자, 조금 더 큰 수 16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1, 2, 4, 8, 16 하다가 1, 2, 4, 8 빼놓고 16을 쓰죠. 조금 더 괜찮은 친구들은 1, 16, 2, 8, 그 다음에 4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3을 만들죠. 자, 제대로 쓰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1 곱하기 16, 2 곱하기 8, 4 곱하기 4. 쭉 해서, 뭐야? 5개네? 자, 16은 제곱수라서 5개죠. 그리고 16 이하의 소수인 2가 약수로 있죠. 자, 우리 16 이하의 소수는 뭐가 있어요? 소수는 약수가 2개인 수거든요. 그러면 2, 3, 5, 7, 11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얘기예요. 131은 어쨌든 12 곱하기 12인 144보다 작으니까 12 이하인 소수를 약수로 가지고 있으면 합성수인 거예요. 근데 약수가 없으면 소수인 거예요. 그런데 2, 3, 5, 7, 11 다 안 나눠 떨어지네? 아, 얘는 소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5학년 과정을 제대로 개념 심화만 배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가 그래서 이 아이들은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도 끝내고 2학년 때 중학교도 시작이 돼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레임이 프리미어고 레임이 S반인데 필드 S반인데 황소 일품이 나온 친구들도 있고 황소 떨어진 친구들도 있고 황소 실력이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하다가 사라지고 나중에 나타난 고수들이다. 자, 어떻게 보면은 성향 좋고 경쟁심 좋은 원래부터 수학을 좋아하고 모든 걸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는 이 파란 곡선의 아이들은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자, 이 아이들과 같이 시작은 했지만 슬럼프가 왔어. 이 경우는 어떤 경우죠? 학원문을 열었을 때 좀 울고 버티고 그래도 학원을 일찍 다녔으니까 그나마 했던 아이들이죠. 근데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필즈 더 클래식이라는 학원이 되게 좋은 학원이에요. 막 말하면서 하브르타를 외치잖아요. 내가 아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좀 반대로 우리 아이가 그 정도 능력이 아닌데 가만히 있으면 아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나 이 학원 너무 재밌어. 우리 어머님들은 정말 재밌어서 그런 줄 알죠. 뭐예요? 부담이 없어서 좋아한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수능을 끝낸 어머님들은 말씀하십니다. 부질없어. 내가 이렇게 빨갛게 달려봤는데 부질없더라. 천천히 시작을 해도 쭉 올라가더라. 하지만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확률 게임이잖아요. 모두 다 파랗게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경험도 시켜보고 뭐하고. 하지만 학원문을 잡고 안 들어가겠다 버티는 거 분명하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저희 학원에 왔는데 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90%는 어떤 경우냐면 모의고사만 보러 온 경우. 저는 그 모의고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앞에 개념도 하고 뭐도 하고 상당히 많은 작업들과 응원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님들과 대화를 하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온라인으로만 이 모의고사만 받으면 된다? 자, 과연 될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머님들은요, 좀 기다려주시고 관리해주세요. 그리고 좀 쪼물락쪼물락 좀 교구도 만지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키즈올 사이언스처럼 실험도 하고요. 이런 아이들이 실험도 해봐야지 어머님들이 이젠 요오드가 아니라 아이오딘이구나. 이제 어머님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아이들이 무시합니다.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격려해주고 지지해주시면 됩니다. 요즘에 어머님들이 아이들의 자존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합니다.
자존감과 우리가 얘기하는 그릿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릿은 뚝심이에요. 근데 자존감을 지킨다? 그냥 내 자신에 대한 존재감을 지킨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그 아이들한테 준비도 시키지 않은 채 시험장에 내몬다?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개념부터, 그리고 꼼꼼하게 노력을 해주시면 된다. 소마, 저는 말씀드립니다. 남들 갈 때 가지 마라. 그렇게 가서 후회하는 분들 많다. 오히려 시멘스가 더 좋은 브랜드일 수도 있고 YG만이 더 좋은 브랜드일 수도 있다. 필즈에 맞는 애, 소마에 맞는 애, 아니면 개인 수업이 맞는 애, 다 성향별로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의 결론은 너무 잘했어 라고만 키우지 말아라. 제가 황소 11월 떨어진 아이들을 데리고 2월 데뷔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가 와서 태도가 하고선 달라요. 어떠냐면, 나는 원래 붙었는데 나는 실력인데 경시 가려고 온 거야. 근데 알고 보면 엄마가 넌 원래 실력인데 좀 점수 더 높은 반 가려고 온 거야 라고 이제 자신감을 올려준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모의고사 보는 순간 현실을 자각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노력에 대한 칭찬은 해라. 노력에 대한 칭찬은 해라. 근데 노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약점 파악과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고든나무 어떻게 되겠어요? 참 멋있죠? 예쁘죠? 울퉁불퉁한 이 나무 어떻게 되겠어요? 아우 못생겼다 그러겠죠. 왜냐면 얘는 관상용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얘만 남고 얘는 댕강 잘려 나가게 됩니다. 너무 예쁘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죠. 자, 저희 선배 어머님들은 이런 생각도 하십니다. 그래, 너무 곱게만 키웠는데 중간에 쉼표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이런 일을 하는데 저희 아이들도 꽤 공부를 열심히 시켰겠죠.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은 쉼표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그렇게 줄넘기를 좋아하는데 줄넘기 대회도 한번 나가주는 거고, 그렇게 과학을 좋아하는데 과학 실험도 하게 해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어머님들이 기다리시던 소마 프리미어 2026년 소마 프리미어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지금 7살이신 분들 111만 쳐주세요. 없으시면 빠르게 넘어가고 항소로 넘어가겠습니다. 7살 저학년 분들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온라인으로 들으실 분들이 있으니, 자, 7살 어머님들 지금 영어학원 설명회 가 계셔서 그럴 거예요, 아마. 자, 6살 좋습니다. 태안마뮤님. 자, 제가 이런 설명회를 했던 이유, 작년, 재작년에 보니까 뭔가 지금 소마 프리미어 모의고사 이렇게 치면은 뭐 모두 이렇게 막 나와요. 어머님들 대치동에서요, 소마 프리미어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원은 딱 2학원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8명 뽑거든요. 근데 그 학원이 7명이고 저희 학원이 6명이에요. 13명? 뭐지? 대충 예상이 되시죠? 근데 예전에는 한 4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학원이 아니라 지필드를 다닌 아이, 어떤 특정 학원을 다닌 아이,
이렇게 좀 문화가 있었고 그룹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모의고사만 우르르 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뭐 소마 프리미어 대비, 무슨 황소 대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유료 영상을 팔기도 하고요.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발 소마 관계자들이 이런 것 좀 봐서 이런 문제는 좀 피해서 좀 내주면 안 될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설명회를 하는 이유도 지금 이제 대치동하고 서초부터 소마 책들이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프리미어 입문이라는 책이라는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 책이 사라졌습니다. 실험한 거죠. 또 필즈 입문이라는 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초급을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실력이라는 책이 생겼어요. 그래, 교과가 하도 안 되니까 그 중간에 뭔가 좀 텀을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에 9년 전에 필즈는 교과 수업을 했습니다. 교과가 부교재였었어요. 그런데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기저계산법으로 바뀌었고, 괜히 기저계산법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다른 수학책으로 바뀌었던 거죠. 네. 그리고 하다못해 생각하는 황소라고 쳐보면 생각하는 황소 학원이 첫 번째 있어야 되는데 이상한 사이트들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 저도 모의고사를 판매를 하지만 저는 저희 학원에 준비가 안 된 채 모의고사를 보러 오는 친구들에게는 말립니다. 어머님, 우리 조금만 길게 생각하시죠. 자, 대치동 4월에 모의고사 본다고 했잖아요. 제가 오프라인 설명회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발 7월, 8월까지 견딜 힘이 없다면 그러지 마라. 대비할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근데 해가 갈수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봤던 아이들이 꽤 많은데 저희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얘는 프리미어급? 그래, S급 정도 된다라는 아이들이 재작년, 뭐 그 전년도만 해도 한 40명이 보였었거든요. 좀 차분했었고, 그 정도 머리도 있었고, 자, 시험 보자 라고 하면 시작하면 바로 풀었고, 근데 작년에는 한 15명, 16명 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근데 올해는요, 한 4명? 3명? 저희 학원에 아이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같이 많이 보내는 학원 2학원 합쳐서 확실히 될 것 같은 아이들이. 그만큼 뭐냐면 우리가 뭐 좋은 말로 얘기하면 경우의 수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정말 균형 있게 공부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많다. 아까 그래프처럼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초나 압구정은 이 투반부터 뽑아요. 이 원반이 없어요. 그리고 타 지역은 G1반, G반부터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 투반 아이들이 지지난달쯤에 선발이 돼서 이 원반이 만들어졌어요. 이 아이들이 기존에 32명 뽑혔던 이 원반 아이들보다 한 6개월 후에는 더 잘해서 S반이 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처음에 2원반 들어갔던 친구들이 1학년 지금 현재도 계속 2원반인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대치 기준으로 지금 프리미어 초급 2권 정도가 초등학교 1학년 챌린지 반이 나가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프리 1031 정도 꼼꼼하게 했는데 다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진도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제발 연산, 교과, 사고력, 진도의 균형을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니까
이거 제가 뭘 캡처했냐면 당근이에요. 네. 당근에 보면은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뭐 20만 원짜리 있고 8만 원, 5만 원, 3만 5천 원 올라왔는데 당근에 이렇게 무수히 많은 입퇴 모의고사들이 올라옵니다. 그냥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요. 진단 한번 받아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마 프리미어가 되는 최종 전략 조금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치동 지금 소마, 서초 소마, 압구정 소마까지도 그럴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소마가 프리미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홍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프리미어 라이즈인가? 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원래 B3 또는 B3, 4까지 끝나고서는 프리미어 시험을 보는 거였어요. B3, 3까지 끝나고요. 그래서 C1 시작할 때쯤 이제 소마 시험을 보게 되는 프리미어 시험을 보게 되는 건데 이번에는 B2 정도 끝나고서는 갑자기 책을 바꾸더라고요. 지금 세 번째 책을 나갔는데 지금의 소마 학습을 아이가 잘 이해하고 있느냐부터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살입니다. 만 6세도 되지 않은 친구들도 많아요. 주어진 도형과 닮음인 도형은 몇 가지인가? 자, 우리가 무엇이 똑같을까? 합동이죠? 과연 닮음은 무엇일까? 근데 여기에도 또 함정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닮음, 그래, 비슷하게 생긴 거? 그래, 얘는 아니네. 그래, 도형의 개수를 셀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 하나가 있고, 그리고 어디에 있죠? 뭐, 여기 2개가 있고, 이렇게 크게 하나가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아,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네요. 닮음인 도형이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하면, 자, 우리가 도형의 개수 세기를 할 때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선을 따라 잘랐을 때 만들어지는 도형의 개수는, 두 번째, 크고 작은 도형의 개수는 우린 2가지밖에 생각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말 하나 없이 몇 가지입니까? 라고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크고 작은이 아니라 똑같은 건 빼라 라고 한답니다. 아이들이 멘붕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두 번째. 자, 읽어볼까요? 다음 두 도형을 길이가 같은 선끼리 붙여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 수 있는 모양을 모두 고르세요. 이거 3개랑 하나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래, 모노미노, 도미노, 트리미노, 테트르미노, 펜토미노 생각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얘는요 1031로 따지면 1031 초급 B, 필즈로 따지면 필즈 입문 중. 지금 대치의 필즈 2 원반 아이들이 이 진도가 끝났거든요. 이 원반 아이들이. 근데도 어려워했어요. 자, 과연 소마 A반, 지금 대체 소마 A반이 한 18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데 필즈 2 원반은 좀 많아져서 한 50명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레벨업 했으니까. 과연 그 아이들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한번 볼까요? 얘는 될까요? 안 될까요? 우선 이 모양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오자가 있으니까 얘는 되겠죠. 자, 여기에 오자가 있으니까 여기 붙으면 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요? 같은 선끼리란 얘기는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바로 여기랑 여기랑 여기는 붙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3번도 안 됩니다. 4번은 되죠. 왜? 여기 붙이면 되니까. 5번은 당연히 안 되고요. 네. 지금 소마에서 만드는 표준 교재 내용, 지금 7살 A반 아이들이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결국 뭐예요?
속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중학교, 사립중학교 예전 필기하던 내신하듯이 선생님이 하는 말을 잘 적고 잘 이해해야지만 되는데 결국에 국어가 잘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프리미어에 가서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라. 자, 만약에 5월에 선발한다? 그럼 프리미어 초급 6월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최상위 수학을 7세 2월에는 부교재로 끝날 수 있는 힘은 기르셔야 된다. 자, 만약에 8월에 뽑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쯤 그래도 입문 정도 할 수 있는 힘은 기르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 얘하고 얘가 초급 1권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바탕 그림이에요. 바탕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풀1031이나 필즈 베이직에는 이런 바탕 그림 그리는 거 나오지 않아요. 입문 정도는 해야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그림과 같이 원 위에 점이 5개 있을 때 2점을 지나는 직선의 개수. 교과 3학년 과정에는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4, 3, 2, 1. 악수하기죠. 근데 아이들은 선분은 선분인 거고 악수하기는 악수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선분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겠죠. 결국 3학년 과정 정도의 도형 이해, 결국 언어 이해는 되어 있어야지만 되는 거지. 우리가 그 레벨만 달았다? 그런 진도만 쫓아가다가 허걱허걱 됩니다. 물론 지역별로 달라요. 어떤 곳은 프리미어 반인데 주 하루 하는 곳도 있고요. 챌린지가 돼서 기분이 좋아서 주 3회를 수업을 하는 곳도 있지만 프리미어가 돼서 주 이틀이 됐다고 안 하시는 지역도 있으니까 그 지역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들, 아이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키우냐가 나중에 기다려 보시면 다 6학년 때, 중학교 때 만납니다. 내신 때, 수행평가 때 흔들리지 않고 리더십 있는 아이들이 되려면 뭐죠? 박학다식은 아니더라도 잡학다식이 돼야 돼요. 독서 많이 하고 실험 많이 하고 그리고 글을 읽는 힘도 키워야 됩니다. 외워서 되는 것은 소용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실제 그 프리미어 초급 1권에 있는 권별 테스트, 암호, 색종이 적기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그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은 연산, 언어, 교과, 경시 순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프리미어를 좀 갈 수 있을 정도 레벨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프리 1031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두거나 아니면 초등 팩토 2 정도는 해두어야지. 자, 프리 1031은 글이 좀 짧고요. 팩토 2는 글이 좀 길어요. 그런데 어머님들,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키즈 팩토 끝나고 프리 1031로 건너뛰지 마세요. 키즈 팩토 끝나고 초등 팩토 끝난 다음에 프리 1031이나 필즈 베이직으로 건너뛰시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 프리 1031이 끝났는데 아이가 인문학에는 조금 부족하다. 그럴 때 팩토 2나 아니면 천재에서 나온 TOT2 정도, 그 정도 한 바퀴 돌려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면서 교과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1031A 시작하기 전에, 프리 1031A 시작하기 전에는요, 반드시 구구단하고 세 자릿수 받아내림 정도의 연산은 가능해야 합니다. 네. 자, 이게 올해 나왔던 프리미어 기출인데, 제가 애니메이션이 잘못됐네요. 제가 급하게 그리를 하고, 이렇게 점이 있어요. 이게 점이에요.
요 점으로 정사각형을, 서로 다른 정사각형을 6가지 만들라고 했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는 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자, 아래와 같은 것을 가르쳤다고 얘를 풀 수 있지 않아요. 하지만 대각선을 생각하고 여기에서 조금 더 창의력이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려보겠죠. 선생님이 정사각형, 내가 옛날에 풀어봤는데 정사각형 이렇게 표가 있을 때 그리기가 쉬웠어. 그럼 하나, 그 다음 대각선 있을 2개, 3개, 뭐야, 바른 사각형은 3개밖에 안 되네? 그러면 다이아몬드 모양을 찾아볼까? 하나, 그리고 옆으로 가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찾으면 조금 더 아이디어 있게 찾을 수가 있겠죠. 이런 아이디어를 원하는 것이 바로 프리미어에서 바라는 인재상인데, 필즈는 좀 계산력 좋은 아이들을 뽑아서 기하 능력을 키우는 것 같은데, 프리미어 시험은 이렇게 연산 능력보다는 좀 읽기와 좀 창의력들을 많이 냅니다. 하지만 이거는 대치랑 서초만의 문제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깨지긴 했는데 타 지역은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어요. 자, 다음은 윤순의 모듬의 수학시험 점수를 표에 적은 것입니다. 민서의 점수가 2번째로 높았을 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 제가 교과를 하라고 하냐면, 자, 1학년 2학기, 1학년 1학기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1학년 2학기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31047을 가지고 두 자릿수 큰 수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아이들은 갑자기 74 이렇게 써버립니다. 근데 저는 잠깐 아이야 하고서 잡아요. 우선 수카드를 크기 순서대로 써라. 이거는 우리 지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어머님들한테도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돼요? 0, 1, 2, 4, 7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써 놓는 다음에 시작해야 되겠죠. 자, 퀴즈 팩토, 초등 팩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시소 있죠? 무거운 쪽이 이렇게 내려갈 거잖아요.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눈으로 봐도 누가 무거운 거 알아요. 하지만 무거운 쪽에 무거운 걸 구하라고 할 때는 무거운 것에 동그라미, 가벼운 것을 구하라고 할 때는 가벼운 쪽에 동그라미를 하다 보면 나중에 쉬워지겠죠. 그래서 제가 킨더는 집에서 어머님이 꼼꼼하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를 할 수 있는 관리력이 됐을 때부터 학원에 맡기시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표가 나오면 우리는 뭐부터 써야 돼요? 1등을 먼저 써야 돼요. 영서가 1등이거든요. 무조건. 그럼 74보다 작아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높았으니까 수영이가 1등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높았으니까 영서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러면 76, 75 이렇게 써요. 근데 여기에 또 놓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숫자들을이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76 더하기 75 써서 틀려버립니다. 그럼 또 어떤 아이는 7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5에서 또 틀려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봤어요. 자, 요 네모 빈칸이죠. 네모 빈칸이죠. 다 읽었어. 6하고 5를 써서 틀려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라고 했잖아요. 아까 몇 가지라고 했던 것처럼 공동 2등이 있네요. 하지만 우리 프리미어 시험지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줍니다. 복귀가 안 돼요. 저희도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등이 공동 2등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똑같은 모양으로 가르기를 해야 돼요. 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음 모양의 선을 따라 똑같은 모양 3개로 나누려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필즈 시험에 항상 베스트셀러로 나오는 문제 중에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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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는 12, 동그라미 네모는 뭐 9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는 3, 3, 3, 3, 여기는 2, 2, 2 이렇게 써야 되는 도형이 나타내는 수가 있죠. 가르기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애기들은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모양 3개니까 3개로 나눠요. 3개짜리로 하나, 둘, 셋, 넷. 트리미노 그려놓고 우와 잘했다. 엄마 시험 너무 쉬웠어. 근데 왜 시험 결과는 이런 거죠? 믿지 마세요. 아이들은 복기 그렇게 합니다. 뭐예요? 똑같은 모양 3개니까 12개인 것을 이해하고 3개로 가르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12 나누기 3을 할 수 있냐? 못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접시 3개 그리고 동그라미로 친 꼴딱꼴딱 세면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12개를 그리든지 아니면 3, 6, 9, 12. 아, 4개짜리로 만들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거는 황소랑 똑같습니다. 학원은 사실 20%의 정보와 동기부여만 줍니다. 학원은요. 제가 요 앞에 빼놓은 글자가 있어요. 뭘까요? 부모님의 노력이 80%. 죄송합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학습이잖아요. 배우락 익힐습. 습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금방 망각이 된다. 우리가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배운 것을 딱 10분만 복습해라. 그러면 잊어버리는 구간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모님의 노력의 80%가 언젠가는 우리 아이한테 30%가 보태질 거고 50%가 보태질 거고 70%가 보태져서 엄마는 10%의 의심만 하면 됩니다.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학원은 20%의 정보와 동기부여, 아까 같은 정보, 그리고 지금과 같은 어머님들께 매일 상담드리고 응원하고 멘탈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들, 그리고 시험 전전날 이렇게 요즘 AI가 좋아졌어요. 맞죠? 이제 앞으로는 도구를 쓸 수 있는 사람과 도구를 쓸 수 없는 사람,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기획을 당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질 겁니다. 지시를 받는 사람이죠. 꼭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다음날, 시험날 제가 시험이 4시였었거든요. 분명히 어머님들이 그 1시, 2시, 3시까지 공부시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3일 밤새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만화 만들었어요. 재밌게 읽으면 너희들은 합격. 이런 거 꼭 조심해. 뭐 이런 창의적인 문제들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도형 암호 규칙, 너희들이 어려워했던 도형 암호 규칙 수로 바꾸면 사실은 제가 그 전날이나 전날 어머님들 마지막 질문 뭐가 가장 힘든가요? 뭐가 너무 어려운가요? 물어봐요. 근데 또 제 마음이 그냥 제가 좀 약간 집에서는 저희 딸이 사춘기 딸이 아빠는 E야 극T야 라고 하지만 나름 아이의 F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냥 줄 수는 없어서 좀 예쁘게 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시험 문제 풀고 가면은 힘들까봐 답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많아. 그냥 재밌게 가라고 응원하라고 이런 식으로 뭐 한 10장 정도 되는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갔는데 다행히 한두 문제는 비슷한 거 나오기는 했더라고요. 프리미어 대비 시스템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제 마지막 체크리스트에 대한 책과 강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유형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설명의 영상, 풀이 영상, 뭐 유사문제에서 유사문제까지 있고 전체 3회차를 누적해서 1회 때는 맞았는데 2회 때는 틀렸다. 2회 때는 맞았는데 3회차는 틀렸다. 그리고 뭐 학원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우리 어머니들 힘드시잖아요. 답 넣기. 그래서 뭐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그냥 버튼만 뭐 패드나 이런 걸로 체크하면 영역별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체 프리미어에 많이 나왔던 유형들을 제가 배치 지역 또는 직영 지역 또는 프랜차이즈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눴고요. 그리고 여기에 저는 꼭 지문위에 독해 추론 영역을 넣습니다. 또는 이렇게 목록별로 보기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네, 우리 아이가 한 요 정도가 틀렸다라고 하면 제출하면 자, 이 아이는 1회차 시험에 뭐 수행률이 이렇게 돼서 프리미어 원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강점은 이 정도 되고 약점의 오답은 이렇다. 그래서 전체 종합 분석 결과 이 아이는 지문위의 영역에서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정말 힘들었는데요. 어머님들이요. 자꾸 답만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까지도 해봤냐면 시험지에 QR코드까지 황소대비에 이렇게 찍어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틀린 문제를 누르면 제가 말하듯이 주사위를 마주보는 두 면을 더하면 이렇게 따라가 해서 저희 대본을 하나하나 다 넣었어요. 그리고 뭐 클릭하면 당연히 그 풀이 영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것도 프리미어 대비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 나왔고요. 만약에 또 이번에 두 번째 시험을 또 본다. 그러면 이제 또 누적이 되겠죠.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시험. 저 3회를 다 끝냈다고 하네요. 잠깐만요. 3회를 끝났으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시험을 못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 저는 이전 결과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런 거죠. 이전 사시 2회차의 변화도 공간 지각이 떨어졌다. 평균 지각이 올라갔다. 그래서 해결됐고 못 해결된 것이 문항별로 있고요. 또 유사 문제들이 나오도록 이렇게 또 들어갔도록 만들었습니다.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오늘 이상으로 마치고요. 꽤 긴 설명회였을 텐데 제가 뭐 개인 연락처나 뭐 카톡도 알려드렸으니까 저희 실시간 상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지필드 영재교육 노관우였습니다.